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선 후보 3자 격돌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각각 나란히 같은 지역을 찾아 표심 쟁탈전에 나서는데요. 관련해서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6.3 대선 이제 21일 3주 남았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 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대구로 두고 있는 이준석 후보 오늘 TK에서 유세전을 벌이게 됩니다. 각 후보들 이 선거 유세 동선이 어떻게 좀 알려지는지도 궁금한데 오늘 어떻게 또 겹치게 됐어요? 네.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부터 이제 이른바 경부선 라인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선대에 발족식을 했죠. 또 대전 국립현충원을 지나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시작을 하고 부산까지 오늘 자갈치 시장을 마지막으로 이른바 경부선,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에 집중적인 화력을 집중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가장 우리 국토의 중심축을 일단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는 방사선 모양의 그런 동선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또 대구 경북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그 전략은 자존심을 강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대구 경북은 뭐 좌타가 공인하는 보수의 중심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대선에서 정말 이렇게 누란 지위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보수의 중심 세력인 영남에 다시 한번 자존심을 호소하는 그런 그 중점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영남 말씀하셨듯이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영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자존심 경쟁이 오늘 굉장히 치열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후보 모두 TK를 두 번째 선거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잘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분 다 실은 경북 출신인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안동, 그리고 김문수 후보 영천,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본적은 대구고요. 대구, 경북을 3분할 하겠구나.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겠구나. 이제는 보수 텃밭마저도 민주당에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뭐 그 가능성까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눠갔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호남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 호남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못했잖아요. 차기에는 호남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좀 극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너무 영남 출신으로 돼 있다 보니까 더 영남 출신이 자신에게 국회의원을 연장하기 위해서 더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더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영남 자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을 잃고 중도를 잃고 보수, 합리적 보수까지도 잃어가면서 극우 보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뭐 이번 선거는 저는 진다고 보고요. 차기에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을 본다면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대구에 머무르지 않고 호남 서진 정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그 반론을 지금 아예 단정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는 진다고 보고요라는 얘기.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 정말 누가 더 이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누가 더 위험한 세력인가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모른 그리고 말바꾸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사례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한 예로만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기업, 뭐 삼성이죠. 삼성을 해체를 주장했던 분이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삽니다라고 그런 대표적인 말 바꾸기 이게 국민들께서 그렇구나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구나라고 인식들을 하시면은 승부 예측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첫 유세에선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고달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향 고착화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반등,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영감을 얻고 현장에서 직접 방향을 찾고자 여기 왔습니다.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예, 새 후보의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제 출정식에서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고 국민의 문제만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선을 그으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두 후보를 동시에 저격했는데 각 후보들의 첫날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도구론을 얘기했어요.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뭐 이런 취지고요. 실제 과거의 진보라고 한다면 인권, 민주주의, 보수라고 한다면 유능함, 법을 잘 지키는 것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문수 후보까지 들어오면서 보수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계엄이나 내란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도 안 지키는 것이고 또 유능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자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위험한 후보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위험해 보여요. 아니 본인들이 대선 후보 만들어 놓고 새벽 3시에 1시간 만에 그냥 바꿔버리는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김덕수로 당선돼 놓고 갑자기 단일화하라고 하니까 김문수라고 하잖아요.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문수 후보 보니까 여기 현장에서 직접 방향성을 찾고자 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현장에 가서 국민들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유세 현장에 와서 방향성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조금 돋보인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향후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우리는 이준석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조금은 앞으로 말 바꾸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가장 본인들의 상징 자산을 강조를 하는 그런 첫날 행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그 젊을 시절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그래서 뭐 전과가 몇 개가 있다라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만은 그 전과와 이재명 후보의 전과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헛된 공격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서민 또 청빈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그런 것을 상징 자산을 가장 잘 살리는 시장을 택한 것입니다. 서울 어제 가락시장에서 첫 행보 바로 그렇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두껍게 중산층을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경제 공약의 가장 중점적인 상황인데요. 네. 이것을 본인의 삶의 궤적이 얘기를 하면 실천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국회의원 3번에 경기도지사 2번을 거쳐서 이른바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활용점정 본인이 얘기한 것을 완성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재명 후보도 통합 그래서 운동화도 뭐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섞여 있는 운동화도 신고 뭐 저는 비교적 잘 컨셉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거쳐서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사분오열된 그런 상황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것 저는 비록 상대장이지만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본인의 상징 자산을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삼고요. 바로 오늘부터는 그거에 더해서 본인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 전달의 포인트일 겁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 경제가 말이 아닌 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70%의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해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20대 초반 득표를 했거든요. 반드시 앞에 3자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3자를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결정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의 오늘 승부수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대선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했고 두 분의 평을 좀 들어봤는데 앞서 조금 말씀하신 10대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대 공약에서 첫 번째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IT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강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이렇게 첫 번째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두 분은 어떤 공약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경제에 방점을 두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3년 만에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압축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기가 5년입니다만 1, 2년 내에 압축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뭐 앵커님도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차에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이 주가도 좀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꼭 정치적으로만 보수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민생과 삶을 위해서라면 보수 정책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책을 보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국가 전략 산업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삼성이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고 했는데 삼성이 상당히 위기거든요. 그건 AI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조를 투자해서 AI 반도체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뭐 전기가 됐든 차가 됐든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밀어주는 경제를 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 보니까 경제 관련해서 뭐 자유를 주도 경제 뭐 이런 것을 했던데요. 자유 주도 경제는 뭐 기본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준비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경제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뭐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오죠? 네, 뭐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힘 빼기. 정부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힘 빼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굉장히 좀 젊은 세대의 얘기잖아요. 공무원이라든가 공적 조직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경직돼 있으면 결국 민관이 협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젊은 층을 공략하는
그것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 젊은 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공약도 눈에 들어오고 또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이런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예. 공약을 쭉 살펴보니까 4대강 재자연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 MB 이명박 정권 대통령 때, 예. 시절에 4대강을 중점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죠.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4대강에 보를 철거를 하겠다라는 걸로 굉장히 시끌시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내가 집권하면 4대강을 다시 재자연화를 하겠다. 이미 뭐 보철거뿐만이 아니라 이전으로 좀 돌아가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4대강의 어떤 그 공과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계나 전문가들은 공이 더 많다. 그래서 치수, 이 국가의 큰 주력 사항인 치수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다시 4대강 문제를 거론이 됐습니다. 이전 이 MB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뜻인데 예.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문재인 제2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시각으로 이 공약을 봤고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여기에 상당한 그 함의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그 경제 살리기 물론 아주 그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더 육성이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그 산업 구조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화된 그 동반 발전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 해체를 부르짖던 후보가 이제 회장을 만났더니 또 삼성을 칭송을 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꺼낸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뭐 대기업에 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중후 장대형 산업에 그리고 기술 밀착형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김문수 후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 1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또 공약이 실천 방안이 돼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첫째도 경제 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호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공약 1호를 저는 설정을 잘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한편 김문수 후보가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거리 두기, 출당 이제 이런 문제가 한 이틀 전부터 계속 나오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당의 일각에서 즉 이제 당에는 항상 주류 비주류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는 사실 비주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일극 체제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죠. 이 주류 대통령 후보로 뽑힌 김문수 쪽이 주류라고 하면은 그 외에 후보 경선에 나왔던 분들은 이제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출당을 시켜야 된다, 거리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경선에서 더 이상의 메시지는 안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출당은 내쫓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탈당은 본인 스스로 자율 의지로 하는 겁니다만은 출당이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제고 최종 판단은 이미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윤 전 판단을 대통령이죠. 예, 그렇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강요할 성격도 아니고요. 점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탄핵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거듭 사과를 드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국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개 사과냐라는 민주당의 비판도 있었고요. 또 정광훈
한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 경제 전략이 통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민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국민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 줬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 뭐 알아서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이건 뭐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리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얘기하고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국민들께 우리 당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는 아직도 왜 국민의힘의 후보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서영교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냐라고 하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는데 본인만 숙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서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김덕수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김문수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저는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계엄 사과가 개사과라고 하는 비판처럼 이 사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죠. 탄핵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길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문수 후보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워딩을 했나요? 아니 우리 그거는 패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출당이라든가 이런 건 강압적으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비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내의 어떤 총의가 그런 식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제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미 사과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도 그렇고 또 최상병 얘기를 했고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제적으로 가서 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흐르는 대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 당의 총의가 그런 식으로 모아지고 있다. 단지 내쫓듯이 출당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선출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당내 통합도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당내 인사들을 중용하긴 했지만 네. 친한계 인사들도 보이지 않고 또 마지막에 포옹을 했던 한덕수 전 총리도 끝내 합류를 고사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전 대행은 지금 상태에서 이 선대위원장 그거를 하기에 전체적으로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강조를 했던 개헌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 백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하는 모습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같이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 역할을 당에서도 그렇고 중앙선대위에서도 그렇고 찾아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습을 보일 테고요. 지금 한동훈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요 선대위 당직자의 한동훈계는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번 주 오늘이 한 2, 3일 뒤에는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당하고 한동훈 진영하고의 물밑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뭐 선거 기간 내내 저렇게 냉랭한 기류가 돌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금 한 달, 두 달 전부터 스타트를 한 상태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미 또 최종 결정이 된 게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냐라고 또 질타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급속하게 안정화를 찾아간다라는 시각으로 보면요. 지금 상당히 이틀 만에 빠르게 당이 재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내 사정은 비교적 제가 잘 알고 있는데 2, 3일 또는 늦어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당내 화합은 물론 앞으로의 같이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한독수 대행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의 선대위 인선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한동훈 후보가 없잖아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경선 과정에 있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표를 얻었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배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돕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김덕수 중에 절반인 한덕수 후보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이름도 헷갈릴 정도예요. 지금도 그 정도로 결국에는 돕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탈당하고 지금 하와이에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국민의힘의 대표성 있는 주자 세 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고 서로 합류한다 할지라도 뭐 시너지를 갖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한덕수를 지지했던 사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 결집을 위해서 TK 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 보수만을 잡기 위한 정도 수준의 지금 굉장히 느린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캠프를 꾸렸습니다만 한간에는 김문수 후보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쌍권의 인사들로 또는 한덕수 캠프 인사들로 꾸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캠프를 실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사람으로 채워줘서 내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 수습도 좀 안 되고 있고 국민 통합은 뭐 어불성설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과 준비된 민주당 후보를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선 기간이어서 그런지 한층 더 뜨거워진 두 분의 대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